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백항희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의 공약과 소신을 비교하고 유권자들의 후회 없는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근거해 후보자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좌석은 사전 추첨으로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계신 후보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원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후보의 소개와 더불어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원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공주시장 후보 최원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공주시의 시정은 어땠습니까? 인구는 4,000명 이상이 줄었고 급기야 공주시는 인구 10만 명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기의 공주, 더 이상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이 시기를 살려낼 것이냐, 살리지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롯이 공주시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무너져가는 공주시정을 바로잡고 산적한 수건사업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함께 저 최원철이 공주시장이 되어 금강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공주 시민 여러분,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섬기며 열린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정섭 후보 시작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전에 저에게 57%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시켜 주셔서 지난 4년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16개 읍면동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바르고 깨끗하게 행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100명 공직자들과 함께 이뤄냈습니다. 100대 공약의 이행률이 95.7%에 달합니다. 4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4개의 공공기관을 개원하고 5개의 공공기관을 새로 유치했습니다. 100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기업 유치 투자 금액은 1조 3,334억 원입니다. 전임 오 시장님 때의 3배, 4배 이상 됩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도시를 살려냈습니다. 공주페이 2,600억을 달성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작년 말 인구보다 넉 달이 지난 올해 4월 말 인구가 21명이 늘었습니다. 송선동현 신도시를 2만 명 규모로 2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째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 다시 맡아서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연설에 이어 공통 질문이 이어지고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후 주도권 토론과 함께 마무리 발언 등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 후보분들은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에 관련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인구 소멸 위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공주시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 발전에 있어 인구수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데요. 인구 유입이나 인구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정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공주시가 행안부에서 지정한 전국 89곳의 인구 감소 지역의 한 곳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충남은 15개 시군 중에서 공주, 논산, 보령 이렇게 9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기도 하지만 인근 대도시로 사회적 이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저는 첫 번째,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선동현 신도시에 인구 2만 명이 들어가는 신도시 개발 사업을 작년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토지 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또 지난 4년간 100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공공기관을 9개 개원하거나 유치했습니다. 또 송선지구 앞에 동현지구에 스마트 창조도시로 공공기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업과 기관 유치가 필요합니다. 또 출산 장려책이 필요합니다. 교육, 보육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대 무상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생 전입지원금 제도를 전국에서도 아주 드물게 작년에 시작해서 대학생들이 많이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21명 늘어난 것입니다. 반경 300만 인구가 반경 50km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축제와 이벤트를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원철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공주시는 지난 4년간 중학동의 인구만큼인 약 4,400여 명이 감소됐습니다. 기존의 공주 시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세종시와의 상생 협력을 통한 인구 유입책과 충청 메가시티의 한 축으로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교육문화 여건이 좋고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우선적으로 규제 완화 등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며칠 전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만남을 보면서 제가 공주시장이 되면 나아가야 할 방향인 세일즈 시장, 비즈니스 시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법이 아니면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지겠습니다. 공직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년 전 폐쇄된 서울연락사무소를 부활하여 출향 경제인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수도권의 기업들이 공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공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주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교육, 문화 정책과 같은 복지 정책 등을 통해 공주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동일 주제에 대한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지겠습니다. 각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럼 김정섭 후보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철 후보님 선거 공보에서 사이버 시민 정책과 오도이촌 정책을 중요하게 제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전전임 시장님, 이준원 시장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반향도 얻었고 평가도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시대가 조금 달라졌지만 최원철 후보님께서 이것을 정책화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시민 질문 정책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이촌 정책의 한계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해서 실행을 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오도 이촌 정책은 그 농촌 활성화 문제와 전 공주형 마을 기업 육성을 통해 농산물 가공 유통과도 연관이 있고, 또한 사이버 시민 공주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준원 시장 때 40만 명 가까운 사이버 시민이 확보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10만 명에 불과합니다. 보충해서 공주시에 애정을 갖는 사이버 시민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최연철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송선 동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총론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7,800세대라는 많은 세대수와 2만여 명의 인구를 유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신관 월송의 도심 축이 다른 한쪽으로 다시 도심 축에 이동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도 예상이 됩니다. 네,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송선동현 신도시는 이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해야 되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처음에 충남개발공사가 작년 5월에 7,800세대를 제출했는데 다시 올해 사업계획 승인안에 8,318세대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충남도의회에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없으면 승인해 줄 리가 없는 정부기관들입니다. 앞으로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지역 경제에 관련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경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역 경제는 상당히 침체됐고 각 업종 간의 소득 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공주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수한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후보자들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연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입 정책과 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 공공기관 유치는 다 같은 맥락입니다. 공주에서 기업인들이 사업하기 좋도록 규제 완화와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 등 여러 조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책임은 시장이 지고 공직자들은 오픈 마인드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주도록 할 것이며, 시장은 기업 유치를 위해 발로 뛰는 비즈니스 시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충남 영고의 모 기업에서 KTX 역세권 개발에 관심이 있었지만 교통망 등 기본 인프라 부족으로 안타깝게도 사업 추진이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 소속의 공주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간의 정치력도 상당 부분 작용합니다. 집권당 소속의 시장으로서 오선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함께하면 공공기관 유치에 타 지자체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성 있는 특성화도시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판단해 공공기관 유치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김정섭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예,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모든 지금 지방의 시군이 다 함께 뛰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지난 4년간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개의 기업을 유치했는데 그 투자 금액이 전임 시장님 4년 때보다 4배나 많습니다. 1조 3,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또 공공기관도 9곳을 개원시키거나 또 유치를 새로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은 결국은 시장이 공직자들과 함께 좋은 전략을 마련하고 로비 활동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성과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남공주 산업단지를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특수목적법인으로 만들어서 계룡건설과 함께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벌써 85%의 예약 분양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30억 원을 투자하는 바이오니아 그리고 640억 원을 투자하는 덕산 테코피아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산단과 농공단지를 잘 재구조화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기업경영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동일 주제에 대한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지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최원철 후보 질문해 주시죠. 지난 4년 전에 국립국악원 충청 분원을 설치하는 위원회나 협력 시민들을 많이 확보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결과를 갖고 와 있는지 그동안 4년 동안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준비위원 등 시민들을 고생시킨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악원은 전국에 3곳의 분원을 가지고 있는데 영남에 하나, 호남에 2개밖에 없습니다. 왜 충청도에 분원이 없습니까?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악의 도시요, 백제 고도이고 문화예술로 꽃피웠던 충청 가명 330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도와주신 분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십니다. 정진석 의원님께서 우리 국립국악원 유치 의원들과 함께 다른 문화관광 의원님들도 소개시켜 주시고 하시면서 열심히 했지만 아직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정부 재정 투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공공기관을 만들어내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지 저는 곧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김정섭 후보 질문해 주시죠.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유치가 우리 공주시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가장 첫머리에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최 후보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성공시켜낼 것이냐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기획력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이 또 어떤 좋은 기업들이 와서 입지를 하게 할 것이냐, 거기에 보조금은 얼마나 줄 것이냐, 우리가 규제 완화를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신 방향이 있으면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행정적인 편의와 규제 완화를 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공주에 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주시장의 적극적인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만 아니면 시장이 책임을 지고 공직자가 마음 놓고 행정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또 기업인이나 공주를 찾아주시는 모든 사업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공주에서 살맛나고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세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질문은 문화관광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의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공주시의 관광활동 유형은 경유형으로 체류 시간이 짧고 숙박 관광객 비율이 낮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과 함께 문화관광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통질문은 김정섭 후보부터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주시는 기업과 여러 행정기관, 공기업들이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진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이고 관광 산업을 융성시키는 그런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주는 석장리 구석기 유적과 3곳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또 10곳의 국공립 사립박물관, 그리고 4대 종교의 성지가 다 있는 곳입니다. 또 계룡산 국립공원과 금강 같은 자연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하려면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더 많은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관광거리가 더 많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구석기 공원을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리 고분을 역사공원으로 만들고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김종서, 김옥균, 이상범, 이삼평 선생 이런 역사 유적을 콘텐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선교 유적과 우리암 우광복 선생 기념 사업, 또 천주교 성지순례 여행, 또 마곡사, 갑사, 신원사, 동학사 4대 천년고차를 힐리 여행 코스로 잘 가꿔야 됩니다. 2번째는 숙박시설과 아이들이 놀 곳입니다. 웅진동의 한옥 복합문화 콘도를 285실로 시작했습니다. 곧 착공을 합니다. 내년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류형 관광을 늘려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최원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주를 방문해 세계적인 수준의 백제 역사권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주시장이 되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신오도이촌 사업을 활성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농촌 체험 등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기능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백제 역사유적과 마곡사, 천혜의 자연환경인 금강과 계룡산을 활용하고 천주교 성지와 우금치, 기독교 박물관 등의 역사 플랫폼을 구축하여 순례객 및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의 목의 혈통이 백제라는 것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와 초라분청 사기를 매개체로 일본 왕실과 공주시와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강 주변의 수변 개발을 통해 수상 레저, 차박단지 등 최근 트렌드에 맞는 숙박 시설과 관광 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알밤, 한우타운 조성 등 공주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활용하고 그것들의 홍보도 함께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2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동일 주제에 대한 후보자 상호 질의 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김정섭 후보 질문해 주시죠.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새 정부에서 백제 역사 문화권을 잘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환영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상 저도 새 정부가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도 균형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2021년 대백제전을 축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다가 못해서 2023년 내년에 대백제전을 150억 원 규모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성을 사적지를 더욱 넓혀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게 만들고 질문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령왕릉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무령대왕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것은 분명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혐한 또 역사 인식의 문제가 답변 있어서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광산 문제나 하시마의 세계유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역사 인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일본인들이 맘 놓고 관광할 수 없는 여건이 될 것이 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김정섭 후보님께서 백제문화재 경연제 개최로 인해 공주 시민에게 많은 실망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보완해서 대백제전과 같은 일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최원철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금강의 수변 개발을 위해서는 공주보의 담수가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김정섭 후보님께서는 공주보의 담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보 담수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주보에 담수를 해달라고 수자원공사에 요청해서 2번 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백제문화재 때입니다. 우리는 공주보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로 생겼지만 공주시 거니까 공주시에 있으니까 잘 시민들에게 혜택이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우리 목표다, 시장의 목표다 생각을 합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담수를 하고 그렇지 않고 홍수가 졌거나 오염이 됐을 때는 빼내는 게 당연하다. 이것이 공주 시민을 위한 공주보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공주시는 시의회와 함께 통합물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공주시 통합물관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물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회적 대화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지구의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으로 해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420억 원을 들여서 개발합니다. 이것이 공주보 정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2분 이내로 공약 발표를 해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3분 동안 상호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호 토론에서는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발표자는 1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그리고 정책과 무관한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원철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공주 발전을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하고 47개 핵심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 문제 해결 전략, 시민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발전 전략, 세계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공주시의 역사, 문화, 관광, 연계 발전 전략, 행복지표 1등, 다 함께 잘 사는 공주시를 만드는 나눔이 있는 사회 통합, 사회 복지, 교육 발전을 4대 전략으로 설정했고 이에 따른 47개의 핵심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실용적인 공약으로는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년, 농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중에 이 자리에서 대표적으로 2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농민을 위한 공약으로 저는 농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작물 재보험 제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10%의 자부담을 제로화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코로나19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매출 3억 원 이내 5천여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삶의 질이 높은 공주시를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원철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 3분간 김정섭 후보와 상호 토론해 주시죠.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섭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저도 환영을 합니다. 소상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에 공주페이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 생각을 하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주페이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역시 자금난을 많이 겪으시기 때문에 저신용 또 무담보 담보와 신용 문제 때문에 이 자금을 빌려 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1%의 초저금리 그 상호신용 대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제도로서 이 소상공인들이 쉽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와 상의를 해서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는데 특히 이번에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에서 신청했는데 제외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7월에 새로 민선 8기에서 재난지원금을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소상공 자영업의 지금 문제가 나이 드신 분들이 변화하는 상권에 잘 발맞추지 못하시고 반복적인 네, 질문 좀 마무리 주시기 옛 바랍니다. 방식의 이 상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좀 끌어올려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인구 유입과 관광객 및 순례객의 방문이 이어져서 이 상업적, 기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봅니다.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관광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을 하는 것이 이런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전통시장 또 역사 문화의 도시인 공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민천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중 주말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세종시와 대전, 유성, 천안, 아산 등 인근 3, 40분 거리에 300여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공주시의 천혜의 자연환경인 금강과 계룡산, 연미산 등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야 공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김정섭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선동현 신도시 건설입니다. 송선동현 지구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시로서 피할 수 없고 또 충남개발공사에서 충남도와 함께 개발을 하면서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큰 부담 없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면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인구 2만 명이 들어가는 미니 신도시가 생깁니다. 저는 민선 8기 공주시장은 이것 하나만 해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처음 시작한 입장으로서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 과정에 충남개발공사에서 투자하는 6천억 원 그리고 민영 아파트회사, 건설회사에서 투자할 2조 5천억 원 기타 부수적인 개발 효과 해서 4조 원의 경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공주지역 건설업체, 자재업체, 장비업체 그리고 각종 식당과 숙박업 여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많은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기에서 우선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서 공주 시민의 혜택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주민과 지금 토지 소유주들이 걱정하시는 혹시나 보상을 헐게 받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공주시에서 신도시 지원단을 만들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또 소유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충남개발공사와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절대 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공무원들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을 하겠다는 제안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송선동현 신도시에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다음 임기 안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섭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 3분간 최원철 후보와 상호 토론해 주시죠.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철 후보 질문해 주시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송선 동현지구 신도시는 총론적으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기나 보상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800세대 2만여 명 인구 증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예로 월송 지역 아파트가 최근 분양을 마치고 있는데 공주시의 인구가 늘은 것이 아니라 줄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공주시 내에서의 수평이동입니다. 한 도시가 포화가 된 상태에서 팽창이 돼야지 아직 포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심축을 옮기는 것은 또 다른 공동화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김정섭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저는 지금 지적도 타당하다, 일면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개발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주시가 나아가야 할 길이 이렇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길이 아니고서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들거나 또 기존 상권이 위축되거나 하는 것을 보호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더 많은 파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개발 이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송선 동현 신도시에 주거 기능뿐만이 아니고 그 맞은편에 있는 이미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4만 평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지 부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산업단지 부지도 있습니다. 주거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그리고 여기에 의락시설이나 쇼핑시설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다음 민선 8기에 공주시는 쪼그라드는 것만 걱정하고 더 큰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공주시에서는 앞으로 민선 8기 공주시장은 송선동현 신도시를 제1의 과제로 삼고 이것을 명품 신도시로 만들 뿐만 아니라 공주 시민의 주거복지를 꾀하고 또 5년간 건설하면서 건설 경제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세종시와 우리 공주시가 똑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는 민선 8기에 이것을 반드시 해내겠다. 그렇게 해서 공주시에 더 큰 발전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당 5분씩 주어집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섭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아까 농업 분야 말씀을 최 후보님께서 고민을 많이 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 농업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공주시의 큰 과제입니다. 저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우선 궁금하고요. 저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안에 일자리 전담 지원팀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밤산업이 지금 위기다, 전환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밤산업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공주시의 독자적인 조직으로 공주 밤사업소를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과 농업 사이에 있는 임업과 농업 사이에 있는 공주팜을 별도 사업으로 독립시켜서 지원하겠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알밤 한우를 종합유통센터 한우타운을 가축시장 옆에 만들어서 소비와 또 대량 구매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이 가공식품 공장을 만들고 네, 또 질문 마무리 주시기 과체류의 바랍니다. 예, 수확 후 저장 전처리 시설을 설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기도 하셨을 테니까 추가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섭 후보님의 말씀과 저의 생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주 밤 또 특화해서 밤 생산자 협회와 또 중간에 판매를 해주는 중간상 또 농협들과 협의를 해서 생산 단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농협에서도 밤 생산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진석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임업직불제는 밤 생산자는 물론이고 임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혜택을 드렸습니다. 또한 품목별 장목반 등 특성 있는 팀들을 직능에 맞게 서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분들이 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촌체험협회 또 축종별 품목회에서 저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 말씀은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조차 확보가 되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좀 내주어서 그 품목별 장목반이나 축종별 단체들이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하고 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는 체제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치 활동을 하는 젊은 농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아서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공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세워서 많은 대화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김정석 후보님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예. 43초 남았습니다. 예. 그 축산단체 9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사무실을 갖고자 하는 노력을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 가는데 단체별로 사무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유 사무실을 저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어느 단체든 이용을 할 수 있는 공유 사무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충분히 답변하지 못하신 내용은 이어서 주도권 토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최원철 후보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이 선출직의 비애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돈과 명예를 다 가지면은 좋지만은 이 선출직에 또 공직에 있는 사람은 어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김 후보께서는 돈과 명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출직 시장이 되면 1년에 9천만 원 정도 연봉을 줍니다. 그러니까 명예로 사는 게 아니고요. 선출직에게도 월급을 주어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거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남 지자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구에 집이 없는 단체장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뭐 이런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선출직에 임하는 후보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고향에 집을 저도 갖고 싶어서 땅을 샀습니다. 이제 집을 지으면 되는데 사실 시장직에 있으면서 집을 짓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서울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그 고향에 내려왔는데 12년 전부터 여기서 새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향에 집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서울 집을 팔고 고향에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 무교 공주고등학교 바로 옆에 언덕에 별로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는 집을 짓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만 주택가 조용한 곳에 그렇게 땅을 사서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영구히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좀 전에 충청 국립국악원 충청 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4년 전에 제가 정진석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 당시 그 담당 부서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아직 충청 분원을 옮길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정진석 의원에게도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정진석 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을 왜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의아스럽다는 심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취임하시는 2018년부터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 2022년까지 국립국악원 충청 분원에 진행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인디안 기우제 지내기식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계획도 없는 것을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민들의 네, 고생을 질문 마무리해 유발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김정섭 후보님의 예. 의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악원 관련해서 행정력 낭비하고 시세 낭비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유치위원회 활동하라고 1년에 1,000만 원 드리던 거 2,000만 원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국립국악원 유치운동 한다니까 전국의 국악인들과 국악 관련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정진석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게 경제가 어려울 때 공공기관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것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렇게 노력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자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최원철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25살의 청년 최원철에게 최동지 공주와 나라 위해 일 한번 해봅시다 라는 어느 정치인의 말씀을 듣고 저는 정치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간 저는 고향 공주에 대한 애정과 나라에 대한 충성만큼은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존경하는 공주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야전 사령관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공주의 발전을 이끌고자 합니다. 저 최원철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함께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주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맡긴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만 하는 추진력과 그동안 끊임없이 발로 뛰며 가슴으로 함께한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금강의 르네상스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에게 뜻을 모아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호 2번 최원철에게 공주 시민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김정섭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4년간 공주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 바탕이 된 것은 국회에서 6년, 또 청와대에서 6년, 충남 산하기관에서 3년 이런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정치색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4년간에도 정당과 무관하게 인재를 고루 등용했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고 또 지역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정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하는 성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정이 저는 여기서 중단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지방행정 초보자에게 1조 1천억 원의 곳간 열쇠를 맡길 수 있습니까? 지방행정을 하루도 안 해본 분이 1,100여 명의 이 조직을 잘 다룰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 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그런 시정을 위해서 민선 8기 구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회관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송선동의 신도시 꼭 완성시키고 4조 원의 경제 효과를 공주시로 가져오겠습니다. 신관동 주공 1, 2, 3단지 재건축을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365일 점심 무료로 드시게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필요한 곳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촘촘한 공주시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공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주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셨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